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렌더링을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뽑았었죠. 이번에는 영상으로 뽑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기본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블렌더를 열고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Shift A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블렌더를 열게 되면은 이 밑에 이 프레임 바가 있어요. 이게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프레임에 이게 이 숫자가 하나하나가 다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0프레임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질 그 부분에 프레임을 옮겨두고 거기에 또다시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그 모션을 애니메이션을 저장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쉽게 하는 방법은 0프레임에 가져다 두고 로케이션 X, Y, Z 이렇게 세 값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Y축으로 여기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을 20m를 갈 거고요. 총 40프레임 동안 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Y축에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애니메이트 프로퍼티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 작은 회색 동그라미를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이 사각형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하나가 생기게 됐죠. 없다가 찍어주시면은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기게 돼요. 이 노란색 하나가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제가 Y 값을 40프레임 뒤에라고 했으니까 40프레임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죠. 요거를 20m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20m 옮겨졌고 여기에 키프레임이 찍혀 있지가 않죠. 키프레임을 찍어 주어야지 그 값이 저장이 됩니다. 찍어주면은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 원하는 위치로 40프레임 동안 원하는 만큼의 거리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지워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값들이 지워지죠.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 동일합니다. 조작하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맨 처음에 0프레임에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축으로 옮겨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프레임 뒤에 움직이게 하겠다 라고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0프레임으로 왔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자체는 단순해요. 맨 처음에 지정된 위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할 위치를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로케이션을 찍었었죠. 로테이션도 동일합니다. 맨 처음에 고정이 되어야 될 시작점을 찍어주고 Z축으로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 원하는
프레임 수에다가 80프레임, 120프레임, 180프레임, 예를 들어서 180프레임에 두고 Z축을 돌려주겠습니다. 돌리는 거는 360도로 딱 한 바퀴 돌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해 준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총 180프레임 동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키프레임 자체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20프레임으로 움직여주면 더 짧은 시간 동안 이 지정된 360도 값이 움직여지겠죠. 190으로 돌리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테이션도 해봤으니 스케일도 동일합니다. 스케일도 맨 처음에 찍어줘야 될 부분에 기준점이 될 시작점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옮겨준 다음 값을 변경해주고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100프레임 동안에 X 스케일 값이 변경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하나 찍어 주었지만 이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기준점을 찍어줍니다. 기준점. 그 다음에 단축키 I를 눌러주세요. I가 Insert Keyframe Menu라는 단축키예요. 키프레임을 추가하겠다라는 단축키죠. 그래서 여기서 로케이션일 거냐 아니면 로테이션, 스케일,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아니면 로테이션, 스케일 전부 다냐 혹은 뭐 델타 스케일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이전에 했었던 이 어플라이랑 동일하죠. 어플라이도 로케이션을 0으로 만들어 줄 거냐 로테이션을 아니면 스케일을 아니면 로테이션, 스케일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줄 거냐 이 옵션 값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I를 눌러주고 저는 로케이션만 움직일게요. 로케이션만 지정해주고 그러면 X, Y, Z가 한 번에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위치를 이 정도 옮겨줄게요. 100프레임 동안 90프레임 동안 움직여주고 위치를 여기로 옮겨준 다음에 다시 I를 누르고 아까 로케이션만 움직였죠? 그래서 로케이션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90프레임 동안 지정한 위치로 움직여지게 되겠죠. 방법 자체는 단순해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서트 누르면은 키프레임 누르면은 로케이션, 스케일 세 개가 묶여 있는 경우도 있죠. 전부 다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이번에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두 개가 묶인 거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80프레임의 위치와 로테이션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럼 두 개 값이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I를 눌러서 로테이션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고 보면은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로테이션이 같이 적용이 되죠. 당연하게도 이번에는 세 가지를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I 누르고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트랜스폼 세 가지 값 잡아주고, 그럼 세 개의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100프레임 뒤쯤에 위치는 이 정도, 크기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이 정도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I 눌러서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네, 그러면 전부 다 3개가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트랜스폼들을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스케일 값들을 움직여주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머터리얼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오른쪽에 작은 회색 이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 있는 이 회색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키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전부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머터리얼도 동일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0프레임에 가져다 두고 베이스 컬러를 일단 흰색으로 잡아준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100프레임 뒤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면은 이제 0에서 100프레임이 될 동안 빨간색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트랜스폼 값만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모든 옵션 값들은 사실상 키프레임을 다 먹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러프니스 값을 낮추고 여기서 메탈릭과 러프니스 값을 높여서 좀 지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100프레임이 될 동안 러프니스는 최대로 낮추고 메탈릭은 최대로 해서 빨간 철 같은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 100프레임이 될 동안 점점 반짝반짝 빛나면서 빨간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든 옵션 값들은 다 키프레임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디파이어에도 보면 다 회색 옵션들이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먹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프레임에 어레이 카운터를 1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100프레임 뒤에 어레이를 5배 키워서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00프레임이 될 동안 차례차례로 늘어나게 되겠죠. 같이 이 머티리얼이 변하면서. 그래서 이 100프레임 동안 5개, 즉 20프레임 동안 한 개씩 차근차근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옵션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로케이션을 잡아줄게요. 로케이션 키프레임 하나 잡아주고 대략적으로 한 180프레임 정도의 위치를 40m 잡아주고 키프레임을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 큐브는 180프레임 동안 40m를 가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 블렌더에서 가장 상단,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요. 이거는 반대쪽 가도 동일합니다. 어느 쪽 이 꼭지점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 모서리로 가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형태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클릭해 준 다음에 왼쪽으로 쭉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화면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반대로 이 생기게 된 쪽으로 다시 당겨주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요 가운데를 잡아서 늘려주면은 이렇게 이 영역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왜 꺼냈냐면요.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면 에디터 타입이라고 있어요. 이 에디터 타입을 그래프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그래프 에디터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지금 이쪽 뷰는 3D 뷰포트라는 뷰고요. 여기는 그래프 에디터라는 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있죠. 이 빨간색 선이 이 큐브에 대한 이 그래프입니다. 키 프레임 그래프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는 천천히 움직이고 바뀌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180프레임쯤에 멈추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이 움직임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큐브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경사가 완만하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완만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가파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있죠. 점을 찍어주고 이 선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급격한 경사를 가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주면은 여기서는 완만하지만 급격하게 쫙 올라가죠. 이거에 맞춰서 이 큐브의 애니메이션을 생기게 돼요. 보면은 맨 처음에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가 갑작스럽게 확 움직이게 되는 거죠. 좀 다이나믹한 차이를 위해서 거리를 좀 멀리 잡아줄게요. 한 이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맨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갑작스럽게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큰 차이를 위해서 요거를 경사를 좀 더 깊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경사가 급격해졌죠. 자, 천천히 가다가 끝에 와서 확 빨라지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그래프를 조정했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맨 처음에 완만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죠.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급격한 경사에 진입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반대로 지정해 주면 동일하겠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지점에 경사를 급격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색깔별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자꾸 초록색 선이 잡히는데 이 초록색은 Y축에 대한 값입니다. 이게 지금 Y축에 대한 값인 거죠.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조정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키프레임을 직접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90프레임에 있을 때 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키프레임을 적용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하게 프레임에 맞춰서 단축키 I를 눌러주는 걸로 키프레임을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는 시작하는 지점에서 경사를 급격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완만하게 표현을 해줬죠. 그러면 시작점은 빠르게 움직이고 원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도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시죠? 경사가 급격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150프레임까지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 값을 변경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다루진 않지만 원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 핀볼 같은 경우에 스프링에 맞춰서 이 공이 탕 하고 튕겨져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로케이션 값으로만 주면은 반발력에 대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그래프 에디터를 만져주는 거예요. 아까 같은 핀볼, 예를 들어서 반발력에 의해서 팅하고 튕겨져 나가는 부분을 표현하고자 할 때 시작점을 급격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시작점을 잡아주고 급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도달하는 데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프링이나 약간 반발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웬만하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니까 출력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키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로케이션 하나, 그 다음에 120프레임 움직여주고 로케이션. 자, 이렇게 찍어주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포맷이 있어요. 포맷. 일단 1920에 1080. 일단 빛과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와 빛을 만들어 줘야겠죠. 일단 먼저 라이트는 그냥 대중적인 선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이제 카메라로 이 움직이는 걸 찍어 줘야 됩니다. 렌더링 할 때랑 동일합니다. 카메라 투 뷰를 켜주고,
네, 이렇게 되었죠. 움직이는 명령을 원하는 카메라 구도에 맞춰서 두고, 자,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웃풋에서 여기 보시면 PNG로 되어 있죠. 기존에는 계속 PNG였지만 이번에는 FF MPEG 비디오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영상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인코딩을 옵션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여기에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리셋을 들어가서 H264 in MP4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파일 형태도 결정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은 전부 끝났고, 움직임도 다 확인이 되었고, 이제 출력만, 렌더링만 해주시면 돼요. 렌더링은 렌더에서, 상단에 렌더에서 기존에는 렌더 이미지로 했었죠. 이번에는 렌더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당 렌더를 하게 되고요. 총 250프레임으로 지정되어 있죠. 총 250프레임까지 되면은 렌더가 끝나게 돼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로 했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 같은 이 큐브 하나 움직이는 데에도 11초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텍스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많이 늘어나고, 이 움직이는 값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곱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여기는 요거를 참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렌더링 끝난 건데 지금 파일을 확인을 해야겠죠. 파일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이곳에 저장이 되었는데 이거를 좀 지워주고 바탕화면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지정해 두고 렌더 애니메이션.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되죠. 원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세이브를 해줬어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아웃풋에서 미리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렌더링이 끝났고, 여기 보시면 이 10초짜리 영상, 이 10초짜리 영상이 185메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텍스처나 아주 복잡한 모델링이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또 용량도 많이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뭐 1기가가 넘어가는 건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렌더링이 되었죠. 원하는 만큼 움직여지고 멈추고 10초 동안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방법이고요. 이제 조금 한번 차례차례 하나씩 움직임이나 로테이션, 그 다음에 조명의 움직임, 카메라의 움직임,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부 좀 지워줄게요. 전부 지워주고, 자, 맨 바닥에 플레인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코스페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이코스페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서 바닥은 이제 여기서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은 살짝 어둡게. 아이코스페어의 머티리얼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빨간색인 아이코스페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조명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선보다는 아래아로 만들어줄게요. 한 100W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차례차례 움직이면서 이 조명이 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이 조명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코스페어, 이 모델링, 이 오브젝트가 색이 차례차례 움직이는 위치마다 값이 변경되는, 색깔이 차례차례 변하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키프레임을 잡아줘야겠죠? 자, I를 눌러서 일단 로케이션을 잡아주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도 일단 기본적인 로케이션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오브젝트는 총 250프레임 동안 움직일 거고요. 여기까지 이동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잡아줄게요. 그러면 일단 움직임은 잘 적용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값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40프레임쯤, 한 60프레임쯤에 이 오브젝트의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먼저 이 빨간색에도 키프레임을 잡아줘야겠죠? 키프레임 잡아주고 60프레임쯤에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변하고, 그 다음에 120프레임쯤에 이제 요 값들이 변경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60프레임쯤에 변경이 될 값들을 찍어줍니다. 자, 아까 같은 철로 만들어 볼게요. 메탈릭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값에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120프레임쯤에 이 오브젝트는 초록색을 가지면서 메탈릭 값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최대로 낮춰서 초록색 철로 만들어 줄게요. 네, 잘 되고 있죠? 뒤에 있는 돌려서 보면은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180프레임쯤에 이번에 다시 색깔을 연두색으로 좀 바꿔주고, 하늘색으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메탈릭 값들을 좀 낮춰줄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0.5 잡아주는데, 이번에는 이 빛을 조금 더 한번 강하게 키워볼게요. 자, 이 120프레임의 이 조명의 값을 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조명 값이 저장이 되어야겠죠. 키프레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180프레임에서 이 파워를 키워주겠습니다. 500으로 키워줄게요. 그러면은 이전까지 계속 100W를 유지하다가 120에서 180으로 넘어오면서 500W가 점점 되면서 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250프레임, 네, 마지막 250프레임쯤에서는 광량을 최대로 낮춰줄게요. 한 50W 정도로 낮춰서 조명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도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메탈릭과 러프니스 값은 변한 게 없으니까 키프레임은 굳이 찍어주지 않을게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을 카메라를 만들어 줘야겠죠. Shift A 누르고 카메라, 가운데쯤에 놔주고, 뷰에서 카메라 투 뷰 켜준 다음에 끝까지 가는 동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자, 이제 여기서도 디테일을 하나씩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아웃풋 FFmpeg 비디오, 그 다음에 인코딩 프리셋에서 H264 MP4 이렇게 옵션, 저장 옵션이 설정이 끝났으면은, 포맷 설정이 끝나면 위치 지정해주고, 일단 렌더 애니메이션, 그러면 움직이면서 렌더링이 되고, 설정했던 옵션 값들이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렌더링이 끝났고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면, 네, 잘 표현되었죠. 원하고자 하는 느낌은 잘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광량 줄어드는 것까지. 점차 강해지다가 약해지는 것까지 전부 잘 표현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카메라에도 같이 무빙을 주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를 여기서 잡아두었죠. 카메라도
동일합니다. 카메라는 키프레임 적용해 주는 방법이 전부 다 동일해요. 여기에 있는 이 뷰포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오브젝트입니다. I 눌러주고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3개 다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재생을 하면서 움직여주는데 아마 250프레임쯤에서 옆으로 좀 옮겨주고 여기서 깔끔하게만 보인다면은 아마 잘 맞춰서 움직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속도를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X값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I 눌러주고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자, 보시면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움직이고 있고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티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카메라도 잘 이렇게 무빙이 적용이 되었고 나가서 이것도 렌더를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따라가면서 렌더가 되고 있죠. 스무스하게 잘 적용이 됐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이 깔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조명이 아주 밝아지다가 180프레임을 넘어가는 지점에서 다시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이 끝났고 보면은 잘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디테일들 하나씩 더 한다면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1080 사이즈예요. 여기도 보면은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포맷에 보면 프리셋이 있어요. 지금 맞춰진 사이즈는 HD TV 1080이에요. 그러니까 1080 사이즈에 맞춰서 된 거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보는 가장 유튜브에서 볼 때 가장 높은 화질이 보통 1080 사이즈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화질을 좋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4K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아주 간혹가다 이제 노트북이나 모니터의 화질을 확인할 때 혹은 TV에 대한 그 광고를 할 때 4K 영상을 사용하죠. 여기서 4K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3840-2160 픽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1080에서 4K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화질은 훨씬 좋아졌죠. 화질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보시면 렌더링 하는데 아까보다 현저히 느려졌죠. 대신 4K로 가져가면 일반적인 TV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일 거고요. 유튜브 화질로는 너무 과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과
퀄리티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단을 좀 해줄게요. 굳이 이제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성능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시간 혹은 렌더가 되다가 튕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DTV 1080으로 맞춰주고,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겠죠. 기존에 저희는 렌더 엔진을 EV 엔진을 썼었습니다. 근데 EV 엔진이 아니라 사이클 엔진을 쓰면은 당연히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겠죠. 대신 EV 엔진보다 연산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렌더하는데 시간이 EV 엔진보다 훨씬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자,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죠. 지금 보시면은 한 프레임당 24개, 24개 샘플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한 프레임당 24장 하나 찍고 넘어가서 하나 찍고 넘어가서 하나 찍고, 즉 요 기존에는 샘플 24장을 한 장을 딱 렌더 이미지 하면은 끝이 나게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니까 한 프레임당 샘플 24개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24개 한 장, 24개 한 장, 24개 한 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을 한번 좀 재볼게요. 지금 보면은 리메인 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한 프레임당 20초가 걸려요. 20초 곱하기, 이게 한 프레임에 대한 걸리는 시간이에요. 곱하기 250을 하게 되면은 총 5000초가 나오게 되고, 이 5000초는 83분 나누기 60을 하면 1시간 38이니까 대략 1시간은 2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1시간 20분 동안 요 움직이는 게 사이클 엔진으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다시 EV 엔진으로 바꿔서 시간을 좀 확인해 볼게요. EV 엔진으로 샘플 수는 64개로 해서 렌더 애니메이션 돌리면 바로바로 1프레임씩 바로 넘어가고 있죠. 대략 1초에 2에서 3프레임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대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해서 1초당 2프레임을 잡고 250 프레임을 잡아주면은 대략 125초가 걸리고 대략 2분 정도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EV 엔진을 썼을 때는 퀄리티는 약간 낮지만 2분 동안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클 엔진을 쓰게 되면은 최소 1시간 20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를 적절하게 높이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만들 때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여기에도 이 퀄리티 올리는 방법은 다양히 있었죠. 모디파이어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주고, 그래서 레벨을 높여주고, 뭐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모디파이어도 추가해주고, 그러면은 퀄리티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무언가 옵션들이 하나씩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그만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렌더를 딱 돌릴 때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단순하게 색만 바뀌고 빛만 세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1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는 마블 영화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걸 만들 때는 최소 10시간에서 100시간, 많게는 그 이상도 한 장 한 장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에는 전문가적인 역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3D가 이제 외주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높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배우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나중에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